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일라입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아직 반팔을 안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반팔을 입고 다녀야 할 만큼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몇 개월 이렇게 계속 더울 거란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계절이 반갑기만 하겠죠.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거의 라디오 방송과 같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를 위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문학이 흐르는 밤에를 6, 7, 8월 3개월간 촬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활용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제가 끝까지 이수를 하고 취직까지 해본 다음에 정확한 리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문학이 흐르는 밤에는 제가 선정한 스테디셀러와 함께하는 밤은 좀 더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선행이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선행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짝지 중에 약간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좀 더 챙기고 배려해주고 그런 게 일상이어서 선행을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그녀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녀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었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데 바친 그녀의 일화, 누추한 천막 속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안아주고 치료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구나, 멋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눔과 봉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과서의 에피소드 하나로 인생의 좌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저는 4년간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었고 6학년 때는 간부도 했었습니다. 걸스카우트 활동은 대학생으로 치면 대외 활동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이 걸스카우트 활동에서 내세우는 슬로건이 일일 일선,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활동 영역과 교과서의 지침이 한순간에 딱 맞부딪히면서 대단한 폭발, 탄생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저의 가치, 제가 만난 가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봉사와 나눔이라는 두 핵심 키워드는 제 인생에 불어닥친 갖가지 시련과 아픔, 슬픔, 고난 등을 겪으면서도 저를 일으켜 세워줬고 어찌 보면 제가 믿는 종교보다 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은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저보다 더 힘든 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제가 도움을 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오고 공부에 찌든 스스로가 정화되는 느낌,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시때때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했고 특히 취준생이나 실업 상태일 때 더욱 봉사활동에 매진하면서 자존감도 높이고 자기 효능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계속해서 깨우치며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2014년 1, 2월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취를 하고 있었고 때마침 기회가 닿아 벼르고 벼르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대여섯 시간, 2호선에서 8호선으로, 8호선에서 경기도 버스로, 경기도 버스에서 또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타며 할머니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매달 가고 싶었지만
다녀오면 몸살이 나서 자주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녀온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봉사를 잘 다니기 때문에 그날도 혼자 봉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단체 봉사 오신 분들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눔의 집 거실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서 할머니들과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울려대는 노랫소리가 할머니들에게는 마냥 즐거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일본군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할머니들이기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일본군들의 군화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할머니께서 일어나셔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하며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께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거실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 한 봉사자가 다가가 할머니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요청했습니다. 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할머니는 곧 일어나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셨고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잘 어울리셨습니다.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 춤추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1%라도 나아질 수 있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비록 2번밖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진 못했지만 그때 들었던 할머님들의 증언 내용이나 감정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얘기를 나눴던 할머님이 가족 없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식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작은 들국화 한 다발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돈 없는 작가지망생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소녀 때 못다한 사랑과 꿈들, 마지막 가는 길에서라도 함께 있기를, 다음 생이 있다면 꽃같이 예쁘고 행복하기만을 기도하며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중에 가족 없이 혼자 살았던 분들 4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걸 봉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함께하는 일이 마음을 쓴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냥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냥 착한 사람일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대체로 알고 있으실 테죠? 선과 악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더 책을 읽고 사유한 다음에 에피소드로 만들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작년에 부산평화영화제 자원활동가, 부산도서관 서가정리일 봉사활동 등을 했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준생 생활에 돌입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났고 활동가들, 20대 자원봉사자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 희로애락이 좀 더 증폭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체험과 경험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니 여러분도 한번 가까이에 있는 자원봉사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작품을 쓰는 게 최종 목표이고 정말 일이 잘 풀려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박완서 선생님처럼 된다면 마음 따뜻해지는 작품을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도 함께 잘 사는 사회입니다. 물론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나 박완서 선생님처럼 글 써서 번 돈으로 학업이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고 일명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궁무진하며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핵심 키워드로 정한 나눔과 봉사 이외에 내가 정말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
나와 타인을 함께 위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정말 운명같이 그 단어를 마주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가치를 하나라도 찾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테니까요. 물론 스토리가 필요한 모든 작업, 자소서 작성이나 대학 입시 자기추천서 등등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인생 느지막이 발견해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저처럼 어린 나이에 알게 돼 그걸 이정표 삼아 살아갈 수도 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소중하게 여길 키워드, 가치를 마주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어느 때이건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고 기쁜 일들을 많이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더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에는 독서를 하진 못하지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원고 작성과 사유의 시간이 필요하니 금방 업로드는 안 될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행복한 밤 되세요.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를 응원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 사용된 사진은 광화문 수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더욱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문이 활짝 열린 광화문의 한 장면을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